네, 학생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주는 대면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에, 교수님이 감기가 잘 낫질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대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그럼상 막대균 중에 이제 살모넬라 타이피 장티푸스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장티푸스균은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흔히 우리가 여름철에 특히 많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세균 중에 하나인데 하나씩 그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징을 보면은 장티푸스균의 특징은 조건적 무산소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 이제 그람음성 막대균이고요. 그 다음에 현막을 가지고 있고 또 운동성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락토스를 발효하지 않는다. 비발효 락토스를. 그 다음에 H2S를 생성한다. H2S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배지 TSI나 이런 데서 생성하는 걸 봤죠. 이렇게 이제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장티푸스균의 그 서식처와 감염 경로를 보면은 우리 그 결장 대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분변 이런 것이 우리 구강이나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이런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 병원성을 보면은 장티푸스의 그 원인균이 살모넬라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섭취할 때 또 감염이 되는데요. 세포 벽에는 내독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독소가 바로 두통이나 고열 40도 이상 되는 또 발진 피부에 막 뭐가 나고 그다음에 장이 뚫리는 장천공 이런 질병이 발생해서 사망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독소를 가지고 있죠. 회복 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이런 보균자 상태로도 1년 이상 지속되는, 그러니까 건강하면서도 이 보균을 하고 있는, 완전히 싹 사라지지 않고 이런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는 그런 병원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메콩키 배지나 또는 EMB 배지를 해서 무색으로 짐락이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콩키 배지나 EMB 배지를 써서 보면은 짐락이 무색으로 자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균체 항원이라고 하는 것이 오항원이 있고 또 H는 그 편모 항원인데 이 편모 항원이 있고 VI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K 항원의 그 현막 항원인데 이런 그 혈청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막이 있고 운동성이 있다. 요걸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운동성이 이 편모 때문에 H라고 하는 편모 항원 이것 때문에 운동성을 보인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편모가 있다면 운동성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그 상황을 한번 또 볼게요. 이 그람 음성 막대 간균의 살모넬라 타입이 그 그람 음성 염색을 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자질구레한 막대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편모를 염색해서 보면은 이렇게 편모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주모성 편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막대 간균이 있고 선모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그 편모들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세균을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요 맨 아래 염색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바깥에는 선모들이라는 게 있고, 균 밖에 그 안에는 이제 또 리보좀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꼬리 부분에 이제 이 편모라는 것이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H 항원이 발생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제 플라스마의 그 DNA가 있고, 또 이 안에 이제 그 세포벽 내에 그 사이토플라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마 멤브레인이 이제 요 세포벽에 또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에 셀월이라고 해서 세포벽에 이제 오항원이라는 게 있고, 맨 바깥쪽에 현막, 현막에 이제 그 VI 항원이라고 하는 이런 항원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살모넬라의 그 구조를 잠시 이렇게 살펴본 거고요. 요거를 이제 배지에다가 심어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메콩키 아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메콩키 아가가 이 짐락들이 세균이 자라면은 무색으로 자란다고. 여기 색깔이 없죠. 색깔이 없는 무색으로 자라고, 또 락토스를 비분해한다. 락토스를 비분해해서 이런 색깔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EMB 아가에서는 여기서도 역시 이제 무색으로 이렇게 자라서 집락을 이루고 있고, 또 락토스를 역시 비분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EMB 배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 살모넬라 그 장티푸스균의 그 이 TSI나 또는 KIA 배지라는 것이 있는데, 요 배지를 보면은 요 검은 부분, 요것이 바로 이제 그 H2S라고 하는 황화수소라고 하는 그 배지를 우리가 색깔을 이 배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하고 색깔이 틀리죠. 그래서 요거를 KA 산화를 못하고 락토스를 요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찔러져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퍼져 있죠. 그래서 이게 운동성이 있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KIA 배지라고 하는 곳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따가 이제 다른 비슷한 균이 그 시겔라라는 균하고 살펴볼 건데, 세균성 이질균이죠. 요 모양하고 이따 또 시겔라 균하고의 그 배지의 모양을 한번 잘 이걸 보시고 기억을 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비교가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살모넬라 타이피 세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겔라 스페이시스라는 이질균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겔라 이 SPP라고 하는 거는 시겔라 균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질 균속을 말하는 건데, 이 특징을 보면은 이 시겔라 이질균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시겔라 이질균은 특징이 그 조건적 무사수성, 아까 살모넬라 장티푸스균도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람 음성 막대균 똑같죠. 비운동성, 여기서는 비운동성이, 아까는 운동성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배웠죠. 운동성이 있다.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락토스 비발효는 아까 그 장티푸스균도 같이 비발효했었어요. 그리고 서식처와 감염 경로를 보겠습니다. 서식처와 감염 경로를 보면은 역시 결장, 그 다음에 분변을 통해서 구강 경로로 유입되는 과정은 장티푸스균하고 같아요. 그렇죠? 네, 장티푸스균도 똑같이 우리가 결장과 분변 구강 경로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으로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성을 보면은 이거 세포벽 내에 독소가 있다. 이것도 세포벽 내에 독소가 있다. 아까도 세포벽 내에 내독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고열이나 두통, 발진, 장천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서도 경련성 복통이나 점액성 설사를 일으키게 하는 이런 내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회장, 대장 중에 그 끝에, 그 다음에 결장, 이런 점막에 침투를 하지만 그 이상은 또 침투 못하는, 그래서 폐혈 증상으로 가는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이질균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 방법을 보면은 역시 이제 메콩키아가하고 EMB 배지에서 무색 침략, 장티푸스균하고 똑같아요. 이런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배지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구별을 하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네, 다음 장을 또 보겠어요. 네, 시겔라 그룹의 그람 네가티브 바실라이를 보면 역시 장티푸스균하고 유사하게 이제 그람 막대 간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현미경을 봐도 비슷해요. 그리고 이 균체에 근데 없는 게 있죠. 바로 편무가 안 보입니다. 편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성이 음성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전자현미경과 그람 염색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네, 다음은 배지에서 메콩키 아가에서 무색으로 이렇게 무색으로 짐락이 자란 것을 볼 수가 있고, 역시 락토스를 비분해해서 이렇게 자라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메콩키 배지에서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이 장티푸스하고 같아요. 그리고 EMB에서도 역시 무색 침낭으로 이렇게 잠간다. 그리고 역시 또 이 EMB 아가에서도 락토스를 비분해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이 시겔라 TSI 반응이라 해서, 역시 이제 이 TSI 배지나 KI 배지는 같은 성상을 갖고 있는데, 시겔라 그룹에서 요 H2S가 없다. 이 말은 아까 봤었던 바로 요 부분에 검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좀 뿌옇게 뭐 자라고 있었고, 그쵸? 그런데 이 시겔라균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황화수소가 발생하지 않는다. 황화수소인 H2S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H2S 양성인 장티푸스균과 음성 시겔라균과의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진단을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이 부분 H2S가 여기는 검게 생겼어요. 여기 H2S 황화수소라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요 운동성 뿌옇게 이렇게 옆으로 자란 운동성이 편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장티푸스균의 특징이다. 그러나 시겔라균은 이런 황화수소가 없고 운동성이 없는 그런 모습을 TSI 배지에서 우리가 반응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랑 음성 막대균 중에 폐렴 막대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폐렴균은 크렙시엘라 뉴모니아라는 그런 세균입니다. 폐렴 막대균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하죠. 이 특징균을 보면은 이것도 역시 조건적 무산소성이라고 해요. 조건적 무산소성. 그리고 역시
그람 음성 막대균 중에 하나고, 여기에는 특이하게 현막이 있어도 다당체 현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운동성이고, 요거는 락토스를 발효를 한다. 아까 두 균들은 장티푸스나 이질균은 락토스를 비발효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 살모넬라균은 운동성이 있고, 시겔라균은 운동성이 없는 비운동성. 요것도 폐렴 막대균도 같은데 다만 락토스를 발효한다는 것이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특징을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식처와 감염 경로를 보면은 이 폐렴규균은 상부 호흡기계, 또 비뇨기계, 또 호흡기의 그런 그 흡입 경로를 통해서 우리 몸에 감염이 되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감염 경로가. 이 세균의 그 병원성을 보면은 역시 세포병 내에 내독소가 있는데 폐혈증과 관련된 발열을 유발시킨다. 폐혈증을 만드는 그런 발열을 유발하고, 현막을 통해서 숙주의 탐식 작용을 방해한다. 우리 몸에서 면역 세포라든가 이 탐식을 할 수 있는 세포 백혈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이 탐식을 할 수 없게끔 이 현막이 방해를 한다. 이런 얘기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렴이라든가 비뇨기계를 감염시키는 폐혈증이라든가 또 카테터로 인한 비뇨기계 감염을 유발하는, 이 카테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자가 수술 같은 거를 했을 때 소변을 제대로 이제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변을 요로에다가 호수를 넣어서 호수를 이 안에 넣어가지고 이제 빼내는 거죠.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빠지게 백에다가 소변 백에다가 자동으로 빠지게끔 하는 장치가 카테터인데, 이 카테터가 이 장치 여기 감염 비뇨기계를 감염시키는 그런 유발을 시킬 때 이 뉴모니아라는 균이 병원성으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는, 유발을 시킬 수가 있다. 이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진단을 보면은 메콩키 배지에서 락토스를 분해하기 때문에 적색으로 진락이 자란다. 또 현막에 의한 점액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균이 이렇게 자랐으면 요게 이제 락토스를 분해해서 요 칼라가 적색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요거를 이렇게 찍어 보면은 요 균체를 침락을 찍어 보면은 침락이 끈적끈적한 그래서 점액성이 있다. 점액성이 있는 침락이다. 끈적끈적한 그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람 음성 바실라이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막대균, 간균으로 되어 있고, 이제 현막이 있으니까 현막 팽화 시험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런 거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었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제 현막이 형성된 이 균 자체에 현막이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현막 염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얗게 이거 한번 봤었죠. 그래서 크렙시엘리아 뉴모니아 폐렴균의 그 현막을 현막 염색을 통해서 색깔을 볼 수가 있고, 또 메콩키 아가에서 발육된 심락을 보면 이렇게 무색이 아니라 색깔이 락토스를 발효했기 때문에 핑크로 보인다. 심락이. 그 다음에 반질반질 윤기가 좀 있죠. 그래서 이게 점액성도 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뉴모니아 그 폐렴균의 그 특징적인 것은 메콩키아가에서 핑크 짐락이다. 또 현막 팽화 시험에서 현막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현막 염색을 통해서도 이렇게 현막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핑크로 자라는 거는
핑크로 자라는 거는 락토스. 이 락토스라는 것을 분해하기 때문에 락토스 양성이다, 발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람 음성 막대균 중에 엘시니아 페스티스라고 하는 이런 균인데, 이 균은 우리가 페스트균 또는 흑사병이다, 흑사병의 원인균이 뭐냐, 엘시니아 페스티스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스트균은 특징이 조건적 무산소성, 다른 아까 그람 음성 막대균인 폐렴균하고 같아요. 그리고 그람 음성 작은 막대균이긴 한데 더 작은, 조금 더 작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양극성 염색을 하면은 양극의 점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운동성이 없다, 비운동성이다. 이 세균, 페스트균의 그 서식처와 감염 경로를 보면은 야생 설치류 전염돼서 쥐 벼룩에 의해 갖고 이제 전염이 되는, 야생 설치류라는 건 뭐 쥐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 쥐의 이가 쥐 벼룩, 벼룩 같은 거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성을 보면은 폐렴에서 패스트가 발생하게 되면은 사망률이 100%다. 선 패스트도 있고 폐혈증 패스트도 있고, 이런 균을, 흑사병을 만들고 있다. 이것을 이제 진단하는 진단 방법을 보면은 특수 염색을 해야 되는데, 이 와이슨 스테인이라고 하는 특수 염색을 통해서 보면은 안전핀 모양의 양극성 염색성을 가지고 있다. 안전핀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고리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류탄이나 또는 소화기 같은 데 보면 이런 안전핀이 있죠. 또 배양은 안전하고 특수한 장비를 갖춘 시설에서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베스트균은 아주 위험하고 그런 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균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패스트 그람 염색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이제 간균으로 보이는데, 그람 음성 간균인데, 빨갛하지만 짧은 간균이다. 일반 간균보다, 막대균보다 작은 그런 작은 막대균을 보이고 있고, 이것은 이제 특수 염색이라고 하는 그 패스트균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와이선스 염색을 보면은, 이 와이센스 염색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다. 양쪽 끝에 고리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